안녕하세요. 게임박사 제임스 겜박스입니다. 일본 오키나와 여행기 2탄입니다. 오늘은 오키나와 북부에 있는 추라오미 수족관을 가려고 합니다. 수족관을 가기 전에 북부에 있는 식당을 내비로 찍어서 점심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나하시에서 1시간 반쯤 걸리는데 저희는 해안도로를 최대한 따라가서 2시간 가까이 걸렸습니다. 날씨는 맑았다가 흐렸다가 비가 왔다가 안 왔다가 하는군요. 이제 3일차가 되니 일본에서의 운전도 점점 익숙해집니다. 일본 사람들은 운전할 때 경적을 울리지 않고 급발진, 급정거 등은 잘 안 하기 때문에 좌측 통행이 익숙하지 않더라도 운전하는 데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 생각에 오키나와의 도로 상황이 쾌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좁은 골목길에 갓길 주차되어 있는 경우도 제법 있고 우회전 신호가 제대로 없어서 비보호로 눈치껏 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도로도 대부분 한 차선이라 짧은 거리더라도 생각보다 도착하는데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식당에 12시쯤 도착했습니다. 비가 조금씩 내려서 우산을 챙겼습니다. 렌트카 회사에서 우산을 공짜로 빌려주기도 하니까 다음에 오키나와를 오게 되면 내 우산은 안 챙겨와도 될 것 같습니다. 입구에는 시사가 보이네요. 오키나와를 여행하다 보면은 흔하게 볼 수 있는 사자 모양 조각인데 오키나와 토속신앙의 수호동물입니다. 한국의 해태 같은 녀석이죠. 아, 오키나와가 일본에서 제주도 같은 곳이니까 어쩌면 돌하르방에 더 가깝겠네요. 입을 연 것이 순놈, 담은 것이 암놈이라고 합니다. 꼭 암수 한 쌍으로 정면을 보게 장식하는데 입을 벌려 복을 받고 입을 닫아 복이 나가지 못하게 한다는 뜻이라고 하네요. 시사가 정말 많네요. 복을 정말 많이 받고 싶었나 봅니다. 저걸 타고 갈 수 있나? 가게 내에는 자율주행 카트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공짜지 않을까요? 공짜입니다. 우와 이거 뭐야? 무인이야. 너무 신기한데? 어떻게 무인이지? 저기 어떻게 카트를 무인이지? 타고 싶다면 처음에 입장했을 때 좌측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율주행 저 정도 자율주행 하지 않을까요? 와 지린다. 역시 가딜본. 이거 그냥 벽을 인식해서 그냥 길 따라서 쭉 가게 만든 거 같잖아요. 그 맨날 옆방 애들이 하던 거 아니야. 일단 타고 여기가 여기까지 탑승장인 내리면 듯하니 나중에 와봐야겠습니다. 영어로는 안 써있. 써있어요. 자동 운동 같은. 운세 뽑기 기계도 있습니다. 공짜인 거 같은데? 같았는데? 그냥 100엔 넣고 이거 하는 거야. 그 운세 뽑기. 운세? 남은 돈 탈탈 털어서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가격을 몰라요? 몰라요? 식당 부지가 엄청 넓습니다. 너무 비싼 거일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네요. 이름이 뭐라고? 5,000엔 우프야? 느긋하게 둘러보면서 들어가면 됩니다. 아 일단 너무 잘 돼 있잖아요 이게. 10,000엔 넘어가면 좀. 그럼 들어 나갑시다. 예. 아, 싼 것도 있겠지. 물 저기 뭐야? 물 마시고 오고 차 한 잔 마시고 차 한 잔 마시고 나. 지금 방문한 식당은 백년고가 우후야라는 곳으로 구글 리뷰는 2020년 2월 기준 3,590개가 달렸고 평점은 4.0점입니다. 아버지가 허영만에 이토록 맛있는 일본이라면 책에서 본 맛집을 리스트로 정리해서 저에게 주셨는데 그 중에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100년쯤 된 전통적인 맛집인 것 같습니다. 돼지고기가 유명한 곳이라는데 저희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갔습니다. 드디어 식사를 하는 건물에 입장했습니다. 결제는 현금으로만 가능하다고 하네요. 아, no booking. 순간 쫄았지만 예약은 안 해도 상관없나 봅니다. 신발장에 신발을 넣고 잠근 뒤 열쇠를 받습니다. 실내 바닥은 다다미로 되어 있습니다. 와, 숲속 한가운데에서 밥을 먹는 느낌입니다. 예약을 하면 더 경치 좋은 곳에서 먹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개 좋아. 한글 메뉴가 있습니다. 덮밥, 돈가스, 라멘 등 다양한 음식을 팝니다. 친구는 돼지덮밥을 시켰습니다. 저는 어제 아구 돈가스를 먹어서 그런지 아구는 안 끌립니다. 그래서 1320엔짜리 추라 잔치상을 주문했습니다. 오는 길에 봤던 후식에 대한 설명도 있습니다. 나가는 길에 슈크림빵이랑 흑설탕 롤케이크도 먹어야겠습니다. 술도 팔지만 운전을 해야 하니 못 먹었습니다. 화장실입니다.
뭔가 오줌이 잘 나올 것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식사가 준비되었습니다. 한 그릇 식사에 다양한 오키나와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작은 고야를 얹은 이름이 뭐야? 샐러드와 반찬들, 고야랬나? 삼겹살 조림인 라오테, 그때 두부와 해초가 들어간 파래국 같은 아사지루, 그리고 밥은 돼지고기 국물 베이스로 볶아낸 주시. 밥 한 숟갈 먹고 경치 보고 힐링되는 기분입니다. 물론 후식도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흡입해버렸더니 촬영도 제대로 못했네요. 나오는 길에 보니까 이제 손님이 엄청 많습니다. 본 메뉴는 약간 소소하고 근데 기대했던 가격보다 싸서 좀 그건 마음에 그건 들었어요. 다행이었고 한 3만 원 이렇게 나오면 좀 빡칠 뻔했는데 저 나는 후식이 너무 3만 맛있는데. 원이면 3천 후식을 꼭 후식 진짜 드세요. 맛있다. 정말 맛있습니다. 이제 고대하던 자율주행 카트를 타러 갑시다. 저는 역시 물어볼까요? 물어봅시다. 공짜겠지 근데 공짜인 것 같아. 아무런 요금이 안 써있잖아. 스미마셍. 프리? 아, 카트가 도착했습니다. 도타리. 카트를 탔습니다. 와 이거 비 와가지고 이것도 쉬었나봐. 아까도 있었나 이게? 모르겠어요. 아까 이거 뭐야? 간다 되게 신기하다. 운전대가 비었다고. 예상과 다르게 전동차가 아니고 연료를 쓰는 것 이것이 같습니다. 선진 소음도 큰 편이고 기름 냄새가 납니다. 지인다. 한낮 음식점에 이런 게 있잖아. 걔는 코너링도 바람이 봐줍시다. 많이 불어서 그냥 야 이거 신기해. 이거 코너링 어떻게 하는 거야? 뭐지? 정말 신기하네요. 근데 이 정도로 완전히 똑같은 길 주행하는 거면은 그냥 뭐 몇 미터 가서 몇 미터 꺾고 이런 식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인지 센서 없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게 입력한 대로 그대로 아웃풋이 안 나오잖아요. 막 미끄럼. 어느새 출구에 도착했습니다. 자동으로 알겠습니다. 와. 지금 보니 입구 쪽에 카페도 하나 있네요. 여기에서 커피를 마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밥을 먹으러 온 게 아니고 놀이기 그 약간 뭔가 유원지 갔다 온 느낌이 드네. 다행히 밖에 나올 때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날씨도 좋아지고. 이제 수족관으로 이동해 봅시다. 해양방공원 북쪽 출입문으로 들어와서 수족관에 가까운 곳에 주차했습니다. 추라우미 수족관은 오키나와 대표 관광지로 2002년에 개관해 고래상어를 전시해서 유명합니다. 2005년까지는 세계 최대 수족관이었다고 하는데 미국 조지아 수족관에 밀려 아시아 최대가 되었습니다. 단일 수조의 규모로 보았을 때 현재 세계 3위 7,600톤 규모의 대형 수조가 있습니다.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이 총 5,200톤 수조를 보유하고 있는데 추라우미 수조에 통째로 들어가겠네요. 제주 아쿠아플라넷이 총 18,800톤의 수조를 갖고 있어서 추라우미 수족관 전체 14,400톤을 넘어서서 아시아 최대라고 자랑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확실히 커다란 단일 수조가 있는 추라우미가 임팩트가 강한 건지 세계 수족관 순위 10위에 제주도 아쿠아플라넷은 없지만 추라우미 수족관은 당당하게 랭크되어 있습니다. 세계 수족관들을 검색하다 알았는데 상하이 수족관도 10위권에 랭크되어 있네요. 제가 예전에 가보았는데 긴 수조 터널이 인상 깊었습니다. 세계 유명 수족관들을 찾아다니는 것도 재밌겠군요. 처음에 봤던 작은 건물을 지나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오니 추라우미 수족관 매표소가 보이네요. 가격은 1인당 1,880엔입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안내원이 한국말로 알려줘서 무인 매표소를 이용했습니다. 돈을 먼저 넣고 표를 뽑습니다. 마스코트인 고래상어 캐릭터가 그려진 입장 티켓입니다. 그럼 이제 입장해 봅시다. 지하철 개찰구 같이 생겼네요. 들어가자마자 애들이 좋아할 것 같은 체험 코너가 있습니다. 만져보실? 왠지 만지는 영상을 찍어야 할 것 같아서 불가사리를 한번 만져보았습니다. 좀 젖었다. 무슨 느낌이에요? 징그러워. 바로 옆에는 이렇게 손 씻는 세면대가 있습니다. 물이 깨끗한지 비린내 같은 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중국말이 많이 들려서 바로 후회했습니다. 오키나와에서 갔던 그 어떤 관광지보다 사람이 많았습니다. 슈리성이 입장 불가라 관광객이 다 여기로 몰렸나 봅니다.
우한 폐렴 때문에 마스크를 쓴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관람객의 80% 정도가 중국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무섭네요. 저게 맛있어 보여. 돔인데 돔. 물고기가 맛있어 보인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돔이 신기하게 생긴 녀석들도 있었습니다. 물고기들이 길러서 팔면 돈이 좀 됐대요. 그래요? 아는 사람은 그걸로 한 300 정도 벌더라고요. 친구가 물고기 재테크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방 한 칸 전체를 이제 수족관 아니고 뭐라고 어항 같은 걸로 해가지고 물고기 번식시키는. 우리 반쯤 봤나 본데 벌써? 그리고 이게 세계 최대 같은 거예요. 드디어 메인 대형 수조입니다. 밑에는 카페도 있네요. 짱깨들이 말하는 것처럼 커다란 고래상어가 보입니다. 와, 아름다워. 고래는 되게 그런데 진짜 중국말은 귀에 쏙쏙 박히네요. 기둥 없이 한쪽 벽면 전체를 이용해 수조를 관람할 수 있는 곳입니다. 정말 장관이네요. 고래상어뿐 아니라 다양한 해양 생물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원래 고래상어가 3마리라고 하던데 지금은 2마리만 보이네요. 2마리밖에 안 보이지 않아요? 3마리 있다고 하는데. 저 고래. 가까이 가보았습니다. 고래상어에 붙어있는 귀여운 물고기도 보이네요. 카페 메뉴판입니다. 식사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카페에 자리가 있나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앉을 자리는 있는데 수조 벽면에 가까운 자리는 예약석이라고 써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입구 쪽에서 대기를 걸어 놓을 수 있었습니다. 수를 해가지고 기다리나 보다. 30分 30분? 今は30分待ちです。 아, 今から待ちです。 하이 하이. はい。 오케이. 大丈夫ですか？ 30분쯤 기다리면 된다는군요. 외국인들은 대기 번호표를 주고 차례가 돌아오면 번호를 불러줍니다. 한 20분 만에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번 자리에 앉으면 최대 30분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저는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먹었습니다. 코앞에서 고래상어를 보면서 군것질을 할 수 있으니 정말 좋군요. 그냥 멍 때리고 계속 보게 됩니다. 먹이를 주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세로로 서서 물 밖으로 입을 벌리고 있는 모습이 꽤나 귀엽습니다. 저기서 먹이 주나? 위에서요? 저 고개를 내밀고 뭘 먹고 있는데. 진짜네. 먹이 주나 보다. 위에 먹이 주는 프로그램 같은 거 하나. 그럼 뭔가 입을 막 벌리고 있지. 그래서 여기 카페가 텅텅 비어 있는 거 저거 보러 가가지고. 물 엄청 먹는 거 같은데. 충분히 쉬어주고
2층의 상어 박사님을 보러 갑니다. 상어 연구소라고 하는군요. 박사가 박사를 만납니다. 전에 백상아리를 포획해서 추라우미 수족관에 전시한 적이 있다고 하는군요. 그걸 보고 이걸 보니까 막 분노가 평소같이 작아버려. 이 고기들은 안 먹는다. 뭐 연구소라길래 뭐 대단한 게 있는. 상어 연구소를 나와서 이제 1층 쪽을 구경합시다. 확실히 연구소는 별게 없어요. 여기 뭐 별거 없을 것 같죠? 그냥 지나쳐 가려다 친구가 화장실 간 사이 고래상어에 대한 여러가지 설명문을 살펴봅니다. 오전 시간이나 저녁 시간에 맞춰 오면 대형 수조 윗부분을 구경할 수 있는 모양입니다. 이거만 보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아치형 벽면으로 수조를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저 식당에 예약 안 했는데 여기서 바로 앞에서 볼 수 있긴 하네. 끝난 줄 알았는데 자질구레한 전시가 더 있습니다. 그런데 고래상어를 보고 나니 별다른 감흥이 없었습니다. 출구 쪽에는 기념품 상점이 있습니다. 마스코트인 고래상어가 들어간 다양한 상품들을 팔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조정이 조금 발달 안 돼요. 그렇게 규모가 크진 않은데.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 보니 공짜로 볼 수 있는 전시장이 더 있었습니다. 안에 있으니까 약간 폐소 공포증 같은 거. 드디어 밖으로 나왔습니다. 타코야끼다. 다행히 비는 오지 않네요. 밝아. 뭐야 이거? 거북이가 있는데? 바깥에는 거북이도 있었습니다. 귀엽다. 저 뭘까? 코끼리 열차 같은 그런 거죠? 코끼리 자동차도 있네요. 돈 내야 돼. 가이드북에서 보던 추라미 수족관 뷰입니다. 비주얼이? 하나도 안 빼놓고. 이제 슬슬 주차장 쪽으로 걸어갑니다. 다음 목적지는 아메리칸 빌리지 근처에 있는 이온몰입니다. 1시간 반쯤 걸린다고 합니다. 이온몰에 도착했습니다. 친구가 러쉬에서 입욕제를 사고 싶은데 이온몰에 매장이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도 조커가 화제였나 봅니다. 한국 드라마 같은데 드라마를 잘 몰라서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알고 보니 이 이온몰이 아니고 그래요? 이온몰 차탄점에 러쉬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랑 이어져 있는 이온몰인데 다시 돌아 나갑시다. 온 김에 오락실도 구경해 줍니다. 원래 연구실 사람과 일본 올 때마다 스티커 사진을 찍는 게 전통이었는데 둘이서 찍으면 너무 이상할 것 같아서 스킵했습니다. 학생들이 많습니다. 친구도 있네. 애들이 노는 공간과 어른이 노는 공간이 함께 있군요. 옆에 다이소도 둘러보았는데 별다른 게 없더군요. 한국 다이소가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근처 식당에 저녁을 먹으러 이동합니다. 정체 중인가 봐. 거리는 가까운데 퇴근 시간대라 20분 정도 걸렸습니다. 앞뒤로 차가 꽉 막혔군요. 아, 이제 좀 살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여기 맞아?
저 멀리 대관람차가 보이네요. 아메리칸 빌리지 근처입니다. 끝이 났습니다.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쿠라셋이라는 초밥집입니다. 백엔 회전 초밥집이네요. 다행히 웨이팅은 없었습니다. 33번. 패드로 주문이 가능합니다. 아쉽게 한글은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메뉴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또 녹차를 한번 타봅시다. 다 100엔인가? 진짜로? 너무 싼데? 지린다. 이런 거 먹고 싶었는데. 그래, 이런 걸 먹고 싶었어. 이런 걸 먹고 싶었는데. 돌고 있을 때 접시를 들면 초밥을 꺼내 먹을 수 있습니다. 연어 초밥입니다. 뱅어 구남 초밥입니다. 소고기 등심 초밥입니다. 계란 초밥입니다. 연어알 초밥입니다. 탱새우 초밥입니다. 패드로 주문하면 이렇게 레일을 타고 요리가 배달됩니다. 참치 뱃살입니다. 이번엔 감자 고로케가 왔네요. 생수지 하나 되죠? 맛있습니다. 내가 시킨 거 둘다 나온 거. 치킨이 배달되었습니다. 엄청 먹었네요. 체크를 누르면 직원이 와서 접시를 세워줍니다. 나가는 길에 보니까 웨이팅이 좀 있습니다. 배 터지게 먹었는데 인당 2만원 정도밖에 안 나왔네요. 저녁을 먹고 30분쯤 운전해서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집에서 친구는 또 목욕을 하고 저는 맥주를 마셨습니다. 벌써 오늘이 마지막 밤이네요. 아쉬워서 야식을 먹어야겠습니다. 배가 부르니 가볍게 꼬치구이를 먹으러 나왔습니다. 저 유등 아닐까? 호텔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꼬치구이를 파는 곳이 있더군요. 가게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별로 맛있지는 않으니까 몰라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건너자. 파리 도시. 카만 보고 카라고 편지. 여기일 것 같은데? 그죠? 도리도리. 여기 맞아요. 이거 내가 찾은 데. 여기 아마 10시까지 할 거예요. 난 맥주 한잔 해야지. 역시 한글 메뉴판이 있습니다. 온갖 닭의 부위를 꼬치구이로 만들어 파는군요. 가성비 좋아 보이는 10꼬치 세트를 시켰습니다. 옆자리 서양인이 굿 하고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메뉴판 좋은데 왜 이상한 걸 찍어놨지? 잠깐 저쪽도. 오늘은 오리온 맥주가 질려서 하이볼을 시켜보았습니다. 아기자기한 인테리어에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주방에 보이는 재료가 고야인 것 같습니다. 꼬치구이가 나왔습니다. 한 반쯤은 제 취향이 아니었습니다. 꼬치구이는 대창이 짱인데 닭만 팔아서 아쉬웠습니다. 아쉬운 마음에 고야 참프루를 시켜보았습니다. 오키나와 전통 음식입니다. 고야가 우리나라 여주랑 비슷한 건데 이 오키나와산 여주는 떫은 맛이 덜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엄청 씁니다. 껍질 부분을 씹을 때 쓴맛이 폭발합니다. 소금 간을 해서 떫은 맛을 줄인다고 하는데 쓰고 짭니다. 도저히 다 먹을 수 없어서 남겼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서 초콜릿을 사서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방에 돌아와서 프링글스 양파맛과 기린 맥주를 한 캔 먹었습니다. 맛있어. 마지막 날 아침입니다. 11시 체크아웃이라 저는 짐을 다 싸고 나갈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친구는 아침부터 목욕을 합니다. 체크아웃을 하러 카운터로 왔습니다. 2박 이상 하는 사람의 안에 방 청소랑 과자 중에 고를 수가 있었는데
우리는 과자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아웃할 때 과자를 골라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가장 비싼 과자를 골랐습니다. 오키나와는 역시 스테이크죠. 잭스 스테이크하우스라는 식당을 방문했습니다. 호텔에서 10분도 안 걸렸습니다. いらっしゃいませ。何名様ですか。2名様。9番テーブルでどうぞ。 11시 오픈인데 오픈하자마자 손님이 많네요. 한글 메뉴판입니다. 88 스테이크에 비해 메뉴가 간단하고 좋습니다. 가격도 조금 더 저렴한 편인 것 같습니다. 친구와 등심, 안심 250g 라지로 각각 시켜서 나누어 먹기로 했습니다. 다양한 소스가 있는데 뭔가 넘버원이라니까 이걸로 정했습니다. 스프입니다. 우유 맛이 강해서 제 취향에는 맞지 않았습니다. 스테이크가 나왔습니다. 친구와 반씩 잘라서 나누어 먹었습니다. 원래 등심을 더 좋아해서 등심이 더 맛있었습니다. 고기는 미디움으로 주문했는데 안심 같은 경우는 약간 속이 차서 미디움 웰던이나 웰던으로 시킬 걸 하고 후회했습니다. 그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라스트빵 할게요. 식당 주차 도우미 때문에 눈치가 보여서 식당 바로 옆 호텔 주차장에 무단 주차를 하고 근처에 카페를 찾아 나섰습니다. 카트 라이더들이 등장했습니다. 뭔가 재밌을 것 같더군요. 마리오 카트라는 게 있다고 듣긴 했었는데. 신기한 달걀 자판기도 발견했습니다. 역시 자동 판매기의 나라. 그러나 결국 카페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근처에 이온몰 차탄점을 가기로 했습니다. 거기서 친구는 러쉬 매장을 찾아보고 저는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 잔을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차로 10분 이온몰 차탄점에 도착했습니다. 잘 가요? 서울의 대형 쇼핑몰을 생각해서 주말에 사람이 바글바글하고 주차할 공간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웬걸 아주 한산했습니다. 주차장도 아주 넓고 쾌적했습니다. 4층은 차가 많아서 5층에 주차했습니다. 저기 왼쪽 배는 불러서 못 먹겠지만. 제가 가고 싶던 스타벅스는 1층에 있군요. 1, 2, 3층이 이온몰 매장이었습니다. 3층부터 내려가면서 구경하기로 했습니다. 3층에는 일단 오락실이 눈에 들어옵니다. 와, 애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 외에 시계, 옷, 잡화 등 다양한 매장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서점도 있군요. 저쪽에 가차 한 번만 구경하고 갑시다. 저쪽에 가차 모양이. 서점에는 놀랍게도 반일 종족주의 책을 일본어판으로 팔고 있었습니다. 프링글스 뽑기 기계입니다. 200엔에 0개부터 3개까지 뽑을 수 있었습니다. 134엔인데 원래. 한국에도 있으면 여러 좋겠네요. 개를 한꺼번에 할 수 있나? 최대 3번. 2층으로 내려오니 뭔가 기념품점이 눈에 들어옵니다. 홈메이드란 뜻이야. 내려갑시다. 한국 음식, 한국 아이돌 굿즈 등을 팔고 있어서 한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봄이에요? 1층 행사 코너에는 발렌타인데이를 준비해서 여러가지 초콜릿을 팔고 있었습니다. 친구도 저도 여기서 발렌타인을 준비해서 초콜릿을 하나 살까 하고 둘러보았습니다. 정말 초콜릿 브랜드가 다양하네요. 비싸지 않아요? 행사 제품이라 그런지 가격도 저렴한 편이었습니다. 한국보다는 싼 것 같긴 하다. 그런데 근데 생각보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제가 뭔가 착각했었습니다. 발렌타인은 여자가 남자한테 준 날 아닌가? 남자는 화이트데이 때 사는 거였죠. 맞네. 나 깜빡하고 있었어. 행사 분위기에 휩쓸려 버렸습니다. 어쩐지 매장에 여자밖에 없더라고요. 스타벅스로 한번 둘러보고. 발길을 돌려 친구가 원하는 러쉬 매장을 찾아봅니다. 스타벅스는 어딨지? 아쉽게도 이곳 이온몰에도 러쉬 매장은 없었습니다. 스타벅스 아니더라도 여기는 스타벅스 돼 있습니다. 드디어 스타벅스입니다. 화장실 가고 싶은데. 일단 있을게요. 일본 스타벅스는 플라스틱 빨대로군요. 훌륭합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스몰 사이즈를 한 잔 사서
느긋하게 오후를 만끽했습니다. 1시 반쯤에 이온몰을 떠납니다. 주차장을 나와서 렌트카 회사로 이동합니다. 떠날 때가 되니 날씨가 엄청 좋아졌네요. 날씨 진짜 좋다. 렌트카를 반납하기 전에 주유소를 눌러서 주유를 합니다. 일본은 보통 셀프 주유소가 많습니다. 주유구를 열어줍니다. 가스. 어떤 걸 넣어야 될지 잘 모르면 직원한테 여기로 물어보면 맞겠지?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이거라고 했으면 이게 맞지 않아? 돈을 먼저 넣고 기름을 주유합니다. 가스라고 해놓으시고. 저희는 2,000엔을 먼저 넣었습니다. 주유를 하면 충전한 금액이 감소하는 것을 볼 달고 수 있어요? 있습니다. 2,000엔까지 가나? 네, 끝났어. 틱 하는 소리가 잔액이 들리면서 나오겠네, 이제. 기름이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립니다. 주유가 끝나면 남은 잔액이 나옵니다. 주유구를 닫습니다. 이제 렌트카를 반납합시다. 렌트카를 반납하고 나서 셔틀버스를 타고 공항에 왔습니다. 오키나와 공항에도 88 스테이크하우스가 있군요. 오키나와에서 스테이크를 못 드신 분들은 여기에서 먹어도 될 것 같습니다. 출국 수속은 비행기 출발 2시간 전부터 시작해서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오키나와 공항을 둘러보면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출국 수속을 하고 공항 게이트 쪽 면세점에서 쇼핑도 끝마쳤습니다. 면세점이 꼴랑 저거 하나네요. 면세점에서 오키나와 전통주 아와모리와 특산품 베니이모 타르트, 한국에서 철수한 로이스 초콜릿, 일본의 쿠쿠다스 시로이 코이비토, 그리고 디오르 립글로즈 이렇게 구매했습니다. 이제 그리운 한국으로 돌아가야지요. 안녕 오키나와. 이렇게 3박 4일 오키나와 여행기를 마칩니다. 집에 와서 사온 선물들을 풀었습니다. 정말 잔뜩 샀군요. 아와모리도 한 잔 마셔봅니다. 출출하니 UFO 컵라면도 한 사발 했습니다. 3박 4일간 몸무게가 2kg쯤 늘었더군요. 내일부터 다이어트 해야겠다.